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이대로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결혼할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던 제 자신한테 화가 나고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모자란 편이 아니에요. 원래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려고 했는데,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에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저 혼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인 노부부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아이비리그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상위권 미국 대학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미국에 있는 몇 개의 유망한 기업에서 러브콜이 들어왔지만 한국이 그리워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저랑 절친했던 친구에게 소개를 받으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유로운 성격에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모습에 끌려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고집도 있는 편이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제 의견이 반대일지라도 고집부리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모습이 샌님 같지만 저한테는 그렇게도 남자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고, 가정 형편이 조금 차이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차이 나는 정도도 아니어서 저도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모습에, 지금은 말단사원이겠지만 그 정도 모습이면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합격도 받았고, 얼마 뒤에는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시아버지 되실 분은 남자친구를 꼭 빼닮은 선한 외모에 조용조용하신 인상이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인상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제가 느낀 첫인상이 무색하게, 처음 제게 거신 말도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뜸 저를 보시자마자 고등학교부터 혼자 유학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돈이 많게 생겼다고 하시네요. 첫 인상이 돈 많게 생겼다는 말은 조금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은 더 심했습니다. 유학생활 혼자 했으면 외국인도 사귀어 봤겠다던지, 혼자 살면서 집에 남자를 몇 명 들였냐던지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질문에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요. 참다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아주 문란하게 논다고 들었다고, 너도 유학했으니 그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유학 다녀온 여자들은 가입할 때부터 감점 요인인 걸 알고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기분은 상했지만 언제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에 항상 한마디를 해오던 남자친구가 나서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꾹 참았습니다. 꾹꾹 참으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정말 만만해 보였나 봐요. 너네 집이 돈이 많으니 신혼집은 너네 부모님이 해주시겠네 하면서 이제 나도 며느리한테 용돈 좀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혼자 웃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옆에서 쓴웃음만 짓고 있고,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만 처먹고 있었어요. 그런 거는 아직 양가상견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고 반박을 했더니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한다며 혀를 차시더군요. 그때까지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던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누이가 될 사람도 끝까지 조용히 한마디도 없다가 엄마, 쟤 외국 살다 왔대잖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좀 끼고 가르쳐야겠다. 배울 게 한참 많아 보이네. 라고 얄밉게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아버님은 그냥 그 상황을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화가 엄청 많이 났던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우리 귀한 아들 어떻게 장가를 보내냐, 정말 눈물이 다 나네라고 하시는데,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인데 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 카운터에 가서도 너네 집 돈 많으니까 오늘은 너가 쏘라면서 재미도 없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보여준 태도의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시며 식사 계산은 하셨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저한테 돈 10만 원이 아까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콜택시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남자친구와 둘이 뒤에서 따로 서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시어머니 되실 분과 신우 될 사람한테 호되게 당한 제 걱정은 하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시간도 애매한데 이제 뭐하러 갈까?
하고 물어보면서 핸드폰으로 동네 모텔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니 결혼은커녕 여태까지 이런 놈하고 만났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남자친구 가족들 앞에 있는 건 상관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한테 야, 이 등신아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참아왔던 걸 한 번에 다 뿜어버렸어요. 너는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왔길래 부모님 앞에다 두고 모텔을 검색하고 있어? 우리 집 돈 많으니까 신혼집 해올게. 대신 너는 앞으로 내 앞에 넙죽 기어서 살아. 너네 엄마가 나 만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더니 이게 그런 뜻이었어? 식충이같이 밥만 처먹고 그 말 잘하던 주둥이로 밥 먹는 거밖에 할 줄 모르지. 하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손에 들려있던 남자친구 가족들 준다고 준비했던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다 낚아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법도 안 돼? 그 와중에 신우될 사람은 저한테 쇼핑백은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구석에 선물 주는 거가 아까워서 환불받으려고 한다고 대답을 했더니 끝까지 무례한 행동에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예의가 없다고 어이없어 하네요. 어머님한테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뿐인 귀한 딸 이런 집에 시집 안 보내고 싶으실 것 같다고 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시야에서 멀어지는데도 남자친구는 저를 잡으러 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혼자 칼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데 눈물이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온통 남자친구 가족들 뿐이었는데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내 편 안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결혼하고 나면 어떤 꼬라지가 될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날 저녁에 우리 헤어진 거야? 하고 찌질하게 물어보길래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을 해버렸는데 1시간쯤 뒤에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답장은 아직 안 했어요. 이대로 쭉 무시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부모님은 그냥 연락할 생각 하지 말고 좋은 자리 많으니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후기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계속해서 오는 연락도 쉽고 그냥 앞으로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말해줬는지 어머님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올 테니 잠깐 얼굴 좀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계속 무시하면서 피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단판을 지으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다시 돌린다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세연이한테 연락해서 만나기로 한 카페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오빠가 성격이 불같은 게 있어서 괜히 오빠를 불렀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보니 어머님하고 남자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세연이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세연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저도 성질이 조금 급한 게 있어서 그냥 카페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했는데 이 자리에 사과받으러 오셨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과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른이 고가운 소리 몇 마디 좀 했다고 어른들 다 있는 데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욕하고 그러는 건 조금 예의가 없다.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자리에서 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걸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사과하면 받아줄 테니 얼른 사과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시네요. 본인이 한 말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틀린 소리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또 그 결혼정보업체에서 유학 다녀온 여자가 감점 요인이란 걸 알고나 있느냐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아들 얼굴 봐서 한 수 접어주고 결혼 전에 행실이 어땠는지 알아보고자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걸 보니 문란하게 살아온 게 맞으니 제가 속으로 찔려서 그러는 게 아니냐며 저의 태도를 보니 어떻게 몸을 굴렸는지 안 봐도 뻔하다고 하십니다. 집 해오라고 한 말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말이고 너가 말한 대로 너랑 나눌 이야기도 아니니 상견례가 진행되면 그때 너네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단 한 개의 사과도 없이 제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해가며 이건 제가 이래서 잘못했네. 저래서 잘못했네 하며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에 얼이 빠져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듣기만 했네요. 남자친구가 고집안 꺾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키려 했던 장정 같던 모습이 어디서 배워먹은 성격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다 들으니 정말 마음 한구석에 남자친구에게 남아있던 정내미마저 뚝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제 말 가려서 할 필요가 없으니 그 아줌마를 향해서 한마디 마음에 아껴놓았던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잘 사는 거 맞아요. 집이며 참여 운수에 예단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집에 차까지 해온다는 말에 아줌마는 이어질 말은 생각도 안 하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거는 어른들끼리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해야 맞지 라고 하면서 싱글벙글 표정을 숨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반응에 저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 만날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
집이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올 수 있는 며느리는 다른 데서 찾으셔야겠다고 말해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집안 형편 차이 나는 사위까지는 좋게 좋게 이해해 주시려고 했는데 학벌 차이 나고 못 배워먹은 사위는 보기 싫다고 하신다고. 착하기라도 하면 데려다 살겠는데 어머니 꼬라지를 보니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이대로 끝내는 게 맞겠다고 하셨다고요. 사과를 할 건 제가 아니고 그날 무례한 질문을 한 아줌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고 이런 말 하려고 부른 거면 피차 서로 시간 낭비한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다고 했어요. 한참 실랑이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랑 저랑 실랑이하는 중간에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기 싫다고 그냥 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한테 결혼이 장난이냐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삐쳐서 헤어질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한다고 인사는 왜 왔냐고 제가 이제 엎드려 빌어도 우리 아들이랑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할 거라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자친구를 향해서 들었지? 찌질하게 밤마다 연락해서 매달리지 마. 그리고 아까 다른 여자 찾으라는 말은 취소할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피 말려 죽게 하지 말고 니네 엄마랑 둘이서 평생 살아. 라고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떠나는데 남자친구가 제 팔을 확 낚아채버렸네요. 제 팔을 낚아챈 손을 저희 오빠가 갑자기 등장해서 떼어내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언제 왔는지 새언니가 오빠를 데리고 와 있었고 멀찍이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네요. 저 혼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개입은 하지 않았고 유사시에 상황만 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이미 인상을 팍 쓰고 얼굴이 잔뜩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으니 아줌마도 전 남자친구도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만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다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두 사람 그런 꼬라지를 보니 이젠 눈물도 안 나고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고 통쾌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냥 좋은 경험했다 치고 아직 저도 나이가 어리니 똥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올 거라고 조급하지 말고 젊음을 더 즐기라고 하시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금은 오빠와 새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오빠랑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마주치지도 않으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던 제가 멍청했지만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깽판을 쳐준 그 아줌마한테 고마울 따름입니다. 결혼을 해버렸으면 빼도 박도 못 해버릴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새 출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오랫동안 만났고 사랑했던 건 진심이니 당분간 마음 한구석만큼은 허전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젠 슬픈 것보다 어이없는 기분이 더 크네요. 여러 사람들 말처럼 똥차는 이미 지나갔으니 언젠가 나타날 벤츠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가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